정말 힘들고 아플 때는 차라리 이렇게 힘든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. 근데 나보다는 가족들 위해서 그래도 더 힘내서 용기 내서 치료 잘 받자. 안녕하세요. 저는 오정미라고 하고요. 현재 자궁암 3년차 됐어요. 진단은 21년도 10월 달에 진단받고 수술은 12월 23일 날 수술해서 크리스마스가 없었죠, 저한테는. 그래서 지금 3년차 열심히 아직도 치료 잘 받고 있어요. 수술 날도 기억하시죠? 네. 어땠어요? 좀 들어가기 전에 좀 많이 긴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. 네, 엄청 많이 긴장했고요. 그러니까 개복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절개를 복부 20cm 정도 절개를 했어요. 그때 수술할 당시 몸무게가 한 42 정도 나갔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여기 가슴부터 시작해서 배꼽 아래쪽까지의 그 고통이었거든요. 눈뜸과 동시에 복부의 그 고통이 그냥 나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.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그 정도로 고통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. 수술만 하면 이제 그냥 일반인인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. 수술하고 저한테 한 3주 정도 후에 이제 환자분 용기가 조금 필요하실 겁니다.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또 정말 너무 무너졌었어요. 나는 수술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내가 항암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구나. 그 생각에 정말 또 한 번 무너졌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강남 성모에서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항암 주사를 했고 그래서 총 6번 그리고 방사선은 주 5회씩. 그쵸. 네, 이렇게 28번. 네. 방사선 할 때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요. 그러면 치료가 안 된다고. 네네네. 그래서 그 통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제가 우니까 이렇게 꺽꺽거리게 되잖아요.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울면 안 된다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궁이다 보니까 복부 쪽으로 방사선을 했는데 그 복부에 그 가스가 차면은 방사선을 할 수가 없대요. 네네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운동량이 적다 보니까 계속 복부 쪽에 가스가 차는 거예요. 그래서 저 방사선 할 때 맨날 1시간 일찍 가가지고 병원 복도 엄청 왔다 갔다 그렇게 방사선을 했었어요. 네. 이거 좀 팁이긴 하네요. 저희 아버지도 못 하신 적이 있는데 좀 걸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. 네, 많이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 복도를 엄청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수술 후 항암 방사선 하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. 퇴원날 인턴 분께서 오셔가지고 중심정맥관을 뽑아주셨는데 갑자기 뽑고 한 5분도 채 안 돼서 갑자기 몸이 엄청 불타는 것처럼 심장 쪽이 너무 아팠어요. 그리고 그 이후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. 그 중심정맥관에 결국에는 공기가 들어간 거죠? 네, 그 인턴 쌤께서 뺄 때 조금 공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중심정맥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무사히 잘 넘어갔는데 또 항암 방사선 하면서 다른 이슈가 있으셨다고. 수술한 부위가 절개창 탈장이라고 그 수술 부위가 터지는 걸 말해요. 그 부분이 터져가지고 복부를 다시 똑같이 20cm 열고 다시 수술을 해가지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. 네. 다 끝났다. 이제 몸만 회복하면 된다.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살짝 삐끗했는데 발목이 부러졌다고 또 골절 진단을 받아가지고 통깁스를 하고 한 달 넘게 지냈던 것 같아요. 또 한 번 입원을 하게 됐는데 눈 쪽으로 이제 갑자기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, 눈이.
염증이 자꾸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약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한쪽 눈을 또 이제 수술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또 한 번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었어요. 이제 조금 일상 관련된 얘기를 좀 네. 해볼까 해요. 그래서 컨디션을 어떻게 좀 회복하려고 하세요? 저는 그 암요양병원을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입원을 했다 퇴원했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실비보험이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은 저는 암요양병원 들어가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. 조금 조심스러운 게 부정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. 네. 근데 뭐 그런 건 좀 괜찮나요? 병원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치료하는 방법도 본인이 다 선택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집에 있으면 먹는 거를 내가 잘 챙겨 먹지 않게 되니까 병원에 있으면 암 환자식으로 골고루 잘 나오니까 좋네. 그게 저는 제일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. 그 식사도 결국엔 치료 비용에 다 포함이 돼요? 네. 오, 그러면 그것도 이제 보상을 네. 받을 수가 있는 네, 거고. 맞아요. 그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해요. 사실 한방병원, 요양병원 하면은 면역 주사 네. 관련돼서 좀 임상처럼 놓는다. 또는 비싼 것만 놔준다. 뭐 이렇게 인식이 조금 되어 있는 경우도 좀 잘못된 거고 본인이 결국에는 좀 공부를 해서 원하는 네. 치료가 있으면은 네. 받는 거는 굉장히 좋겠네요. 네네 맞아요. 그래도 이렇게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저는 그 면역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서 이렇게 저는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암 진단 후에 사실 먹는 게 굉장히 치료를 위한 체력 유지로 엄청 중요한데 좀 식사를 그래도 어떻게 하려고 노력은 하셨나요? 네, 체력 이제 올려야 되니까 뭐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먹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번데기 많이 먹었어요. 단백질 섭취하는 거는 번데기가 제일 그 단백질 함량 높아가지고 번데기는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재래시장에 가면은 팔아요, 번데기가. 그래서 그걸 사서 이제 그 번데기탕처럼 네. 요리를 하면 되거든요. 근데 그때 반드시 이제 한번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이제 불순물 제거하고 이렇게 드시면은 괜찮아요. 통조림은 절대 안 돼요. 절대 안 네. 되죠.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체력을 회복해서 들어보니까 일도 지금 하고 다시 복귀를 하신 거잖아요. 그럼 어떤 일 혹시 하시나요? 저는 지금 한복 모델 일 하고 있고 그리고 비누 공방 운영하고 있어요. 어쨌든 일을 하면서 일상을 생활을 돌아가는 거잖아요. 일상으로 평범하게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있었어요? 얘기하다가 눈물 날지도 모르는데 힘들었어요. 정말 많이 힘들었고 암 환자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. 근데 그래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건 가족들이 제일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못하는데 제가 암 환자가 되고 나서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빠가 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자고 나보다는 가족들 위해서 그래도 더 힘내서 용기 내서 치료 잘 받자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했는데 아무래도 잘 하다가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무너져요. 다른 환우분들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또 그렇게 무너지면 그냥 잠깐 무너졌다가 다시 또 용기 내면 돼요.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고통을 준다고 하잖아요. 물론 처음에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고 정말 힘들고 아플 때는 차라리 이렇게 힘든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. 근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. 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 게 더 용기 있는 거라고. 암 진단을 받은 건 내가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
잠시라도 네 몸을 돌보라는 하늘의 뜻인 거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잠깐 쓰러지고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천천히 걸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Are you okay? I'm okay.